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협상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 공개 의무화 대상도 확대되고 망명 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서도 추가 검증이 도입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이민자들의 주거 불안을 돕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입자 신분을 문제 삼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갑작스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한인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소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벗어나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몸에 불이 붙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시카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시카다 변이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검출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국가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협상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상 봉쇄 조치와 군사적 대비 태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주 휴전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결국 만료 시한에 임박해 연장 선언을 택했습니다. 당초 협상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도 취소됐습니다.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되는 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2차 협상 재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상황이 장기 교착으로 이어질 경우 군사적 충돌 위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봉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 공개 의무화 대상도 확대되고 망명 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서도 추가 검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국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3월 30일을 기점으로 비자 심사와 이민 혜택 승인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및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심사 강화란 평가입니다.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활동 및 SNS 검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유학생, 교환 방문, 취업, 약혼자 비자 등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비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활동을 통한 보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비자 심사에서 SNS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시물 댓글, 활동 이력까지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USCIS 역시 영주권, 시민권, 취업 허가 등 이민 혜택 전반에 걸쳐 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심사 과정에서 일부 승인 사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허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3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의 망명 및 각종 이민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성 비자 기반 신분 조정 신청도 강화된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업 허가서의 경우 추가 신원 조회와 보안 검증이 적용되며 발급 기간이 제한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이민자들의 주거 불안을 돕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확대되면서 세입자 신분을 문제 삼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갑작스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은 20일 열린 뉴욕시 의회 주거앤빌딩위원회 청문회에서 집주인들의 IC 신고 협박 사례들을 소개한 뒤 세입자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집주인들의 괴롭힘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개된 사례 중엔 퀸즈의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1,000를 추가로 내지 않을 경우 IC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브루클린의 한 세입자도 집주인으로부터 열흘 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으면 IC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문회는 집주인들이 이민 단속의 두려움을 악용,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마련됐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변호사들은 지난 2018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괴롭힘 없는 인증 정책을 영구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발의된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임대 아파트 등 특정 건물주는 각종 공사 승인을 받기 전 반드시 현재 혹은 이전 세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물주 혹은 건물 관리 직원이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60개월 내 괴롭힘이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주의 경우 해당의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건물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계약 내용엔 익명 기부를 허용하고 감시장치를 피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약 4억 달러를 들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악관 연회장은 수용 인원이 200명이어서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연회장 건설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약 4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백악관을 이해충돌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의 영향력 행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계약은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불과 2주 전에 체결됐으며 이후 시민단체의 소송과 법원 명령을 통해서야 계약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 감시단체 퍼블릭 시리즈는 백악관과 국립공원관리청, 기금 관리를 맡은 비영리단체 내셔널몰 트러스트 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확보한 문서를 워싱턴 포스트에 제공했습니다. 단체 측은 행정부가 공공기록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밀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모금 총액과 기부자 명단은 물론 설계와 같은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설계 시공을 맡은 민간 기업과의 별도 계약 내용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투명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한인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소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벗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흑인 노숙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몸에 불이 붙여져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0시 3분께 다운타운 유가와 호프스트릿 인근 건물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온몸이 불에 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직후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이 남성은 조사 결과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83세 한인 조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거구의 흑인 남성이 조 씨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은 뒤에 그의 의복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객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버스에서 내려 불을 끄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조에 나섰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하게 약화된 조 씨는 헬기를 통해 USC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뇌출혈과 전신 화상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조 씨가 보호자 없이 요양병원을 빠져나간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병원 측에 환자관리 소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조 씨는 요양병원 입소 이틀 만인 19일 아침 병원 관리 범위를 벗어나 외부로 이탈한 뒤 결국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병원 측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나갔다고 했고 이후 CCTV 영상을 요구하자 CCTV가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통해 담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이 바뀌었다며 경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3시 45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40대 흑인 용의자는 현재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3.2 시카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다 변이는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검출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국가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다로 불리는 BA.3.2 변이가 글로벌 유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감염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미국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해당 변이가 확인됐고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 활동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BA.3.2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해 3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카다는 기존 유행 변이인 JN1 계열과 비교해 7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면역이나 백신의 효과가 일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HO는 이 변이를 감시 대상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중증도와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WHO는 향후 추가 변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독감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백신 접종이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는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어제 X에 장병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의무 접종을 폐지한다.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2분 분량의 영상에선 독감 백신 의무 접종을 전투 능력을 약화하기만 하는 터무니없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 군에게 자유와 힘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당신의 몸과 믿음, 신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제이슨 크로우 하원 의원은 백신은 장병을 보호하는 핵심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의 결정은 무분별하며 군의 준비 태세를 위험으로 내몬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미킨스 전 공중보건 당국자도 하룻밤 사이에 군내 건강 위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독감 확진 사례, 더 많은 복무일 감소, 입원 비용과 준비 태세 손실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말미인 1945년에 독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8년에서 1920년 팬데믹으로 미군 2만 6천여 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약 8천 명의 장병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군복을 벗기도 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탑승자들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장면이 담긴 뉴욕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시 10분께 뉴욕 퀸스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뉴욕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량 엔진룸은 거센 불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탈출을 했지만 탑승자 3명은 파손된 차 안에 갇혔습니다. 뉴욕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 영상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과 함께 창문을 깨고 탑승자들을 한 명씩 구조하는 극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 경찰과 주 경찰의 협력 덕분에 치명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운전자인 20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 뉴욕 총영사의 비외교관 출신인 김상호 전 하남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관장 인사가 발표된 이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안규백, 우상호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1918년 하남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4년간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는 지난해 7월 전임 김 의원 총영사가 사퇴한 후 9개월째 공석 상태였으며 그동안 이상호 부총영사가 총영사 업무를 대행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구호자금 500만 달러를 빼돌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아온 플로리다주 실라 처필러스 매코믹 하원 의원이 의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어제 사퇴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2년여간의 조사 끝에 매코믹 의원이 다수의 연방 법률과 하원 규칙을 위반했다고 결론 지은 상태였습니다. 매코믹 의원은 선거자금법 위반과 공식문서 허위 기재 등 총 25건에 달하는 비위 의혹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체에 과다 지급된 연방재난구호기금을 빼돌려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캐럿짜리 옐로 다이아몬드 반지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치러진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의석을 최대 4석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획정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버지니아주에 할당된 연방 하원 의석 11석 가운데 최대 10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각종 보궐선거와 주지사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는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만큼은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권총 휴대 신규 허가 건수는 모두 88,2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주민 10만 명당 약 943건의 허가가 발급된 셈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단 667건의 허가가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13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저지에서 권총 휴대 허가 신청과 발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결로 누구나 필요한 훈련 등을 통과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휴대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